안녕하세요. 세숙TV 야나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의 기본 중의 기본인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상속세 납세 의무자 그리고 납세 의무자 간의 어떤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편인데, 납세 의무자 중에는 직계 비속이 있을 것이고 배우자도 있고 형제자매 그리고 손자 손녀 제3자 이렇게 좀 이해갈기가 얽혀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영상 보면서 기본적으로 상속이 발생했을 때 상속세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 개념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저희 쪽으로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이미 상속이 개시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편이세요. 그 상담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꼭 짚어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준비한 영상이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세란 무엇일까요? 증여세랑 상속세를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존 영상에서도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리긴 했지만 상속세는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러니까 사망이 개시되었을 때 상속세 개념이라는 걸 쓰고요.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 남아있는 분들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증여라는 거는 살아 생전에 일어나는 일들을 증여세, 그리고 증여자, 수증자 이런 개념을 쓰는 거니까 가끔 요거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번에 개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상속세나 증여세나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되는 행위는 같은데요. 상속세라는 거는 10%부터 50%까지 세율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이 발생했을 때는 내가 상속인인지 아닌지 먼저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일단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납세 의무자가 성립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1순위는 직계 비속과 배우자입니다. 직계 비속과 배우자의 배율은요, 배우자가 1명 그리고 자녀가 3분이라고 가정했을 때 총 4분이 상속인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의 비율은 배우자가 1.5 그리고 나머지 자녀분들이 1대 1대 1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우자 몫은 총 1.5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5.5분의 1.5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자녀분들이 5.5분의 1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되는 게 기본적으로 상속세 납세 의무자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좀 먼저 돌아가시는 케이스가 가끔 있으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배우자와 이제 직계 비속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배우자는 들어가고 그리고 그러니까 손자, 손녀가 그 직계 비속의 범위에 들어가게 돼서 그렇게 상속세 납세 의무자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다 하는 경우에는요, 형제 자매가 3순위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1, 2순위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에는 형제 자매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순위가 있는데요. 4순위는 이제 사촌 이내의 혈족인데 1순위, 2순위, 3순위 다 없는 거예요. 재산만 많으신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사촌 이내 혈족이 4순위에 들어가니까 이 부분까지도 상속세 납세 의무자에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엔 동일한 순위에 있어서 여러 명이 존재하는 경우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제 상속세 납세 의무자 범위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동일 촌수인 경우에는 이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는 1순위에서 4순위까지 결국에는 이제 같은 혈족이잖아요. 그럼 같은 혈족만 상속인이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신고 납세자가 있는 분들은 상속인과 수유자가 있는데요. 상속세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받게 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법정 상속인인 혈족, 그리고 대습 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 포기자 등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수유자라는 거는 유언 등을 통해서 사전에 계약한 후 증여자가 사망하기 전에 받게 되는 사람들을 이제 수유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혈족이 아니어도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이제 유증이나 유언이란 제도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다음으로 사망자의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과세 대상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때 거주자냐,
비거주냐에 따라서 조금씩 과세 대상 자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 재산이 상속 재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거고요.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만을 이제 상속 재산에 포함하게 되는 건데요. 거주자의 기준은 한국에서 365일 중에 183일 이상만 거주를 한다면 이제 거주자에 해당을 하시는 거게 되는데요. 이제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기준도 이제 추후에 제가 다른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볼 테니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지금 납세 의무자, 그리고 이제 과세 대상, 이제 이런 사람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게 상속세는요, 연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납세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상속세를 안 내게 되거나 체납을 하게 되면 이제 모든 상속인한테 그 고지서가 다 가요. 이제 그것처럼 이제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하지만 그래도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도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는 점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재산을 뭐 일부 이만큼 받았는데 다른 상속인이 미납한 거예요, 상속세를. 그렇게 되면 나는 이제 정상적으로 납부를 했는데 내가 받을 재산을 한도로 그 미납된 금액에 대해서 연대 납세 책임을 지니까 이제 항상 상속세 내실 때는 이제 상속세가 다 체납된 게 없는지 상속인 간의 굉장히 협의가 중요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나는 이만큼 받았고 나는 이게 다 납세 의무가 끝났는데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그 뭐 형제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못 내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책임을 떠안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상속세 신고할 때는 반드시 납세 의무, 그러니까 납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은 상속인들끼리 반드시 협의하셔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속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상속을 포기한 개념이 법적으로 포기한 걸 수도 있고 그냥 내가 상속세 신고할 때 뭐 안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음의 경우에는 상속세에 대한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상속 전에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 재산이 있는 경우 우리가 상속세 신고할 때도 사전 증여 재산을 다 합산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납세 의무를 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속 재산을 추정할 때 보통 1년 내 2억 그리고 2년 내 5억까지 이제 소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최소 2억 이상인 경우 또는 그 처분 상환 금액의 20% 중에 적은 금액을 미소명했다 하는 경우에는 상속 포기자한테도 가산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상속 재산에는 현금, 금융재산, 부동산, 주식 여러 가지의 개념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앞서 말씀드린 납세 의무자를 1차적으로 더 추리셔서 일단 하협의를 하셔야 되고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도 이 상속세 부담이 클 수가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은 같이 이제 상속인들끼리 이제 어떻게 납부를 하실지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하신 후에 상속 개시일, 그러니까 사망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이제 상속세 신고를 진행을 하셔야 되고 상속세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정부 결정주의예요. 우리가 성실하게 6개월 안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검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속세 납세 의무가 없으면 상관이 없지만 상속세를 납부할 금액이 있다면 반드시 상속에 대한 재산이 모두 다 파악이 돼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이제 상속세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플랜들은 정말 다 가지각색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신고 성실하게 이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세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될 점 중에 하나가 사전 증여 재산을 포함한다는 개념인데요. 제가 그 사전 증여에 대한 중요성은 너무나도 많이 강조를 했지만 저희가 앞서 찍은 영상 중에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았던 자산들도 상속 재산에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전에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들도 반드시 그 6개월 안에 확인을 하셔서 신고를 진행하셔야지 나중에 어차피 세무서에서 한번 검증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나오면 더 많은 상속세 부담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상속이 개시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내가 자진 납세하는 것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세무서에서 다 알게 돼가지고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뭐 가산세 부담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세목에 비해서 굉장히 상속세 신고 기한을 길게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놓치지 말고 그 세무 전문가랑 상담을 하시고, 그리고 사전에 어떤 상속세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갑자기 막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이제 그 자녀분들 중에 한 분 정도는 내가 이게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이 재산을 받아야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 이걸로 인해서 상속세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독단적인 결정은 굉장히 상속세에 더 막중한 부담을 준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